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성호 장관이 오늘 취임사를 가지며 정치검사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을 정조준했는데 사실상 신윤 검사들을 향한 대규모 징계가 예상됩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다시금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다음 대목인데 정 장관은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말한 책임이란 워딩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책임이 맞다면 다시 말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는 징계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장관으로서 의뢰할 법한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나 이번 정 장관의 취임사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기존 검찰총장만이 가능했던 검사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정부는 해당 법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즉 정성호 장관이 오늘 밝힌 것처럼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전혀 빈말이 아니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호 장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인데 관련해 1차적으로는 최근 크게 논란이 있는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검사들이 현 시점 가장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싶고 정 장관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정부에서 국회가 탄핵을 시도했던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까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진술 조작 논란이 있는 대장동 사건, 검찰 측 증인만 400명이 넘는 성남FC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최악의 조직 검찰 내에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간 정성호 장관에게 따라붙은 개혁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성호 장관이 오늘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이 밖에도 마치 김건희 일당 및 최근 논란이 있었던 모스탄 등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성호 장관 체제 법무부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정성호 장관은 첫째, 지금껏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장난질을 쳤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리겠다. 둘째, 주가 조작 세력과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천명한 것입니다. 물론 더 강한 워딩을 바랬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첫 취임사 치고는 정권의 기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보는데 다만 앞으로 정성호 장관이 밝힌 포부 외에도 정 장관이 해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본 모습을 감춘 검찰이 장관 앞에서 마치 입안에 혀처럼 굴며 장관을 구워 삶으려 들 것입니다. 관련해 최근 크게 화제가 됐던 서부학 교수의 검찰개혁 고언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듣기로는 결국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을 여기저기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니까 기소하는 검사 또 수사하는 검사를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법무부 산하에 두 조직을 두면서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지금처럼 활동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저기 의원들한테 아마 퍼뜨리고 여권 의원들한테도 아마 들이미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들이요. 법무부 장관한테도 들이밀겠죠. 그러니까 장관한테도 얘기하기 좋은 게 보안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항상 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안에 이런 목소리에 절대 법무부 장관이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예.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예. 한 3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정부를 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예. 5년 후에 정부가 바뀌면 서로 그것이 민주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검찰은 칼을 휘두릅니다. 추가로 주제 넘지만 일개 유튜버인 제가 한마디 첨언해보자면 이른바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손을 봤으면 합니다. 특사경 제도는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여 말 그대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특사경의 경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제도를 통해 신천지 일당을 때려잡은 바 있으나 어쨌든 특사경 제도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종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장 및 기관장 제청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에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일을 남겨뒀다간 저 검찰이란 사냥개들이 이 틈을 통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서부학 교수가 말한 법무부 내 기소검사, 수사검사 동시 설치 및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랄지 특사경 제도만큼은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꼭 뜯어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게 가장 크게 당한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 이를 잘 해내리라 믿으며 그에 앞서 오늘 밝힌 취임 일성 역시 꼭 해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